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또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게 서울이 입주 물량이 부족하지 않냐. 뭐 지속적으로 부족한데 단적인 예로 부동산 알리리사 정보를 보면 올해 입주 물량이 11,422가구다. 작년이 32,900가구 정도 되니까 3분의 1 수준이다. 이런 부분이 굉장한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게 물량이 충분하면 사실 불안하지 않은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경제학에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상대방의 행동이 나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데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상대방이 먼저 움직여서 집을 사고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나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한 마음이 저는 근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약간 들썩이고 있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교수님께서 뭔가 짚어주실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 114의 자료를 100% 신뢰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서울시가 더 통계를 신뢰성 있게 낼까요? 부동산 114가 신뢰성 있게 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서울시는 분명히 3만 호 이상 입주한다라고 발표를 해왔고, 네. 이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 중에 공사가 좀 지연된 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 물량을 다시 조정해서 발표를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유추해 본데 내년 물량은 지금 서울시는 6만 몇천 가구인데 6만요? 네. 그 그렇게 둔촌주공을 갖다 11월로 하면 웃기는 일이 있었잖아요. 아시겠지만 갑자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에 얘기할 때 입주 물량 원래 작년 3월에 한번 발표하고요. 가을에 한번 발표를 했어요. 3월에 발표할 때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4만 8천이었어요. 아파트가. 근데 6월인가 발표할 때 갑자기 2만 8천으로 줄어요. 만 개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뭐 혹자는 뭐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이 갈등으로 인해서 그게 아니라 둔촌주공을 갖다 내년 1월로 넘긴 거예요. 아, 입주 물량을? 네. 그러니까 2만 8천이 되고 뒤에는 갑자기 6만 8천이 되는 거예요. 지금 6만 8천인데 여기서 다시 만을 넘기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둔촌주공이 11월에 지금 입주한다고 했다가 최근에 또 다시 1월로 될 수도 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냥 두 개를 합하면 되잖아요. 24년, 25년. 벌써 반년 지났으니까. 24년, 25년 더하면은 9만 호에 가까워요. 9만 호면 1년에 4만 5천 호잖아요, 평균.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근데 여기 보도를 보면 아파트는 1만 가구라고 이렇게 툭 찍어버려요. 일단 서울시 발표라는 거죠? 아니, 이거는 114 발표가요. 아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9만 네, 호가. 제가 발표한 건 발표된다. 제가 말씀드린 건 네. 서울시에서 공개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여기서 5천 원, 만 원 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부동산 114하고는 하고는 차이가 난다. 크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부동산 114의 예전에 보도자료의 한 형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절대 제가 참고하라는 뜻이니까 네. 예전에 한 3년 전 얘기예요. 지금도 평균 매매가가 10억, 11억 이렇잖아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하락기에는 7, 8억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뭐라고 되냐면 갑자기 뉴스가 뜬 거예요. 10억 아파트,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0억 이렇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놀란 거예요, 시장이. 일반인들도.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평균이 10억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벌써 평균이 10억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제목이 평균 매매 거래가 10억이니까. 네. 그리고 데이터를 보니까 무슨 구에서 열 몇 개구만 조사하고 열 몇 개구는 뺀 조사한 거예요. 좋은 구만. 그걸 갖다가 아무도 기자도 모르고 그 리포트를 이상해서 제가 쫙 보니까 맨 밑에 별표하고 주 아시죠 여러분? 네. 주 해놓고 16개구가 이렇게 됐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거 완전히 기만행위에 가까운 거죠. 애초에 그렇게 써야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틀리니까. 네. 저는 제가 같은 입장에서 서울시는 3만이라는데 114는 만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지? 그러면 제가 볼 땐 분명히 114에서는 이랬을 것 같아요. 또 뭐 500세대 이상의 단지 만이라든지 뭐 조건이 이런 있겠죠? 조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고서 이렇게 급하게 차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100%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선호하는 아파트만 어떤 기준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조사 데이터 원본을 안 봐가지고 다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분하다. 내년까지. 내년은 도리어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서울시 통계를 기반으로 내년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통계가 이제 조사 방법이라든지 뭐 표본 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차이가 그 나기 때문에. 통계는요. 서울시가요. 네.
원래 인허가 물량 들어온 걸 가지고 체크를 하고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 현장 갈등이 많으니까 네. 그것도 다시 체크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좀 담보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통계를 보고 또 이렇게 물론 우리가 그것도 좀- 있어요. 거기에는 신혼부부 주택이나 청년 임대권 아파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이것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는 네, 그런 점도 그것들을 감안을 해서 빼면은 그게 제가 보니까 한 12,000원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한 4, 5만 원 되잖아요. 네, 충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교수님처럼 정확하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는. 그리고 이제 뭐 미분양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뭐 분양가 할인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양가 할인 외에 또 다른 특단의 뭐 대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실수요자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네. 취득세 감면 당연히 해줘야 되고 네. 재산세도 10년간 감면하면 안 될까요? 재산세 네. 지자체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세수가 진짜 그럼 줄어들어서. 반반 정도 해서 정부가 지방 교부세를 좀 더 주면 되잖아요. 그럴 수 정부 있죠. 건물들 의리의리 하잖아요. 그 예산 조사하면 아마 3분의 1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국민들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정말 국민들이 집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국민의 주거복지를 생각하는 헌법에도 나오잖아요. 주거복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그걸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 정부가 재산세 감면부터 해서 특히 이제 생애 최초라든지 네. 젊은 층, 신혼부부들한테 조금 집을 살 수 있는데 부담이 좀 덜 부담이 없도록 좀 정책을 그쪽으로 좀 정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우리 뭐 청년주택 뭐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또 아이러니한 게 미분양이 7만 뭐 2천호라고 하면 이게 남는 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집들에 대해서 뭐 취득세, 뭐 재산세 10년 줬습니다. 뭐 아니면 또 양도세 감면 혜택까지 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은행들도 그동안 이제 PF 또 사업도 같이 대출해주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생애 최초로 뭐 집을 사는데 미분양,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게 되면 저는 특별 대출 상품들도 신생아론처럼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저리 대출도 좀 해주는 것도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